선생님들, 단결 성투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 뭔지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당장 계좌 열어보고 파란불에 한숨부터 쉬셨다면 딱 집중해봐요. 오늘 이야기는 뉴스에서 떠드는 뻔한 반도체 고점 논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거대한 부의 이동에 대한 진짜 쌩얼을 싹 다 뜯어볼 거거든요. 3주 전입니다. 이 숫자가 9였어요. 100점 만점의 9.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주식을 말 그대로 창밖으로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뉴스만 틀면 전쟁 난다. 연준이 금리 다시 올린다. 폭락 경고가 쏟아졌고 주식 커뮤니티에는 계좌 인증하면서 울상짓는 글이 넘쳐났죠. 근데 있잖아요. 지금 이 숫자가 7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탐욕이에요. 공포의 밑바닥에서 탐욕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겨우 10일을 걸렸습니다. 수십 년간 주식시장 지켜본 여의도 노장들도 이런 미친 속도는 본 적이 없다고 혀를 내둘러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불과 3주 전에 다 팔아라. 지금 당장 현금 챙겨라 시장 무너진다고 외치던 월가의 그 거대 기관들이 지금 전부 사라고 말을 싹 바꿨다는 거예요. 도대체 11일 사이에 저들끼리 밀실에서 무슨 작당을 한 걸까요?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월가 형님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우리한테 돈 벌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지독하고 서늘한 돈의 논리예요. 이번 주에만 무려 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이 넘는 추경 매수 자금이 증시에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직 700억 달러, 100조 원 가까운 돈이 대기표 뽑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정확히 한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 2026년이 거대한 판에서 우리만 또 호구 잡히고 남들 돈 버는 거 구경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맛집 블로거 10명을 팔로우하고 있다고 쳐봐요. 이 중 8명이 지난달에 똑같은 식당을 리뷰하면서 여기 절대 가지 마세요. 맛 진짜 최악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2주 만에 그 8명이 전부 다 여기 무조건 가세요. 제 인생 맛집입니다 하고 글을 싹 바꿔 올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주방장이 요리 연습을 열심히 했나 보다 이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이거 뒷돈 받았거나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러시겠어요? 당연히 뭔가 있는 거죠.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메뉴가 바뀐 겁니다. 지금 월가에서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 보고서에서 까발린 실제 데이터를 볼게요. 시스템 매매를 돌리는 컴퓨터 헤지펀드들이 이번 한 주에만 120조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역대 최대 규모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눈이 뒤집혀서 사냐고요? 펀드 매니저들도 위에서 성적표를 봤거든요. 고객한테 분기마다 수익률을 보고해야 하는데 3월 말에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다 팔고 현금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11일 만에 나스닥 13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34년 만에 대기록을 세우면서 신고가를 뚫어버린 겁니다. 이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얼마나 끔찍한 시나리오인지 아세요? 남들 다 돈 복사하고 시장은 축제인데 나는 쫄아서 현금 들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 고객한테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당장 책상 빼야죠. 그래서 지금 비싼 값에라도 우르르 추격 매수를 때리는 거예요. 선의가 아니라 목숨줄이 걸린 철저한 생존 본능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월가놈들 말 바꾸는 거 하루 이틀인가? 지들 물량 개미들한테 고점에 넘기려고 또 꼬시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도 느끼시죠? 이번 판은 돌아가는 사이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번 주에 미국 증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쾅 찍어서 올렸어요. 특히 블랙록이 콕 집어서 외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테크,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한국과 대만입니다. 미국 테크, 한국, 대만. 이 세 지역의 연결고리가 뭘까요? 뻔하잖아요. 미국 빅테크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대만 TSMC가 칩을 찍어내고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대는 AI 인프라 연합군입니다. 진짜 등골에 소름이 돋는 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물급 인물들의 타이밍이에요. 헤지펀드계의 록스타 빌 에크먼, 이 양반은 아예 개미들이 피눈물 흘리던 바닥 시점에 자기 소셜미디어에 대놓고 글을 올렸어요. 세계 최고 기업들이 역사적으로 너무 싼 헐값이다. 지금이 줍줍할 기회니까 폭락한다고 떠드는 하락론자들 싹 다 무시해라.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등판해서 본인이 올여름에 무려 14조 원 규모의 대형주를 싹쓸이 매수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빅테크 주가 처참했습니다.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할 것 없이 올해 고점 대비 20% 가까이 박살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무거운 빅테크들이 전부 폭발적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수익률 플러스로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 1. 이 3위하는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가볍게 동시에 오른다는 건 개미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기관들의 120조 원이 바로 여기 빅테크의 심장부로 꽂히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그럼 쟤네들이 220조 원이나 들고 들어오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당장 빚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몰빵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되는 판을 뒤흔들 진짜 갈등이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쾌재를 부르지만 누군가는 뼈를 깎는 피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 가슴 깊은 곳에는 지독하고 끔찍한 중국 트라우마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과거 LCD 디스플레이 시장이 정확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계 1위라고 샴페인 터트리고 자만하고 있을 때 중국이 정부 보조금 수십조 원을 등에 업고 들어와서 단가를 후려치며 시장을 통째로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도 똑같았고 전기차도 똑같이 당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이런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도 시간 문제지. 중국 물량 공세에 다 먹히고 깡통차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쪼개서 말씀드릴게요.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서는 당분간, 아니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가 중국 땅에 한 대도 못 들어가게 원천 봉쇄를 때려버렸으니까요. 덕분에 한국 반도체는 강제로 5년이라는 황금 같은 생명 연장의 방어벽을 쳤습니다. 적어도 2028년 상반기까지는 중국이 HBM 같은 최첨단 시장을 뺏어갈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뉴스에서 잘 안 다루는 곳,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범용 D램 시장에서는 이미 끔찍한 학살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불과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D램 시장 점유율은 1%도 안 되는 먼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작년에 반도체 불황 오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가격 방어하려고 공장기계 전원을 끄고 가동률을 확 줄이는 대규모 감산을 단행했잖아요? 이때 중국이 그 빈집을 털고 싹 들어왔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부족해져서 D램 가격이 쓱 오르니까 중국 애들이 정부 보조금 믿고 물건값을 반토막으로 확 후려쳐서 팔아도 막대한 이익이 남는 기가 막힌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결과 불과 1년 만에 중국의 범용 D램 점유율이 7%를 뚫어버렸고 낸드 플래시는 10%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뺏긴다는 건 가격 결정권을 통째로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가격 결정권을 잃으면 이익률 마진이 무너지고 마진이 무너지면 연구개발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최첨단 기술 격차까지 좁혀져서 싹 다 먹히는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머리가 복잡해지실 겁니다. 아니, 이런 거대한 폭탄 같은 리스크가 코앞에서 째깍거리고 있는데 월가 펀드 매니저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120조 원이나 들고 반도체를 사모으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찰떡같이 믿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대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시선을 한국에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돌려볼게요. AI 시대의 절대 권력,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신황제 엔비디아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장을 이끄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들은 엔비디아 칩을 단 하루도 더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피 같은 돈을 뜯기고 있을 뿐이에요. 엔비디아 핵심 칩인 GPU에 진짜 쌩얼부터 아주 냉정하게 까발려 보겠습니다. 이 GPU라는 놈의 태생적인 특성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무식한 물량 공세입니다.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서 정답을 딱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수백만 개의 오답을 동시에 쫙 지워버리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능을 높이려면 무조건 칩 덩치가 집체만 해줘야 하고 전기를 미친 듯이 블랙홀처럼 잡아먹습니다. 서버실을 펄펄 끓게 만드는 엄청난 열을 내뿜는 괴물이에요. 제가 앞서 지금 AI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갈아넣는 학습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끝없이 질문에 답을 하고 결과물을 토해내는 추론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챗 GPT 켜놓고 이거 번역해줘, 저거 요약해줘, 이 코딩 오류 찾아줘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벼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가벼운 질문 하나 대답할 때마다 수천만 원짜리의 전력 먹는 하마인 엔비디아 최신 GPU를 윙윙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세 감당이 안 됩니다.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마이크로소프트고 한 달 안에 서버 유지비 때문에 모조리 파산 선고해야 해요. 그래서 고객들이 지금 목숨 걸고 찾는 건 따로 있습니다. 무겁고 뜨거운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아주 가볍고 전기도 적게 먹으면서
가격은 10분의 1로 후려칠 수 있는 전용 추론 칩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태생 자체가 이 묵직하고 비싼 GPU를 파는 회사잖아요. 가볍고 싼 칩 생태계로 하루아침에 태세를 전환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엄청난 마진율을 스스로 깎아먹는 자살 행위니까요. 이게 지금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무적함대 엔비디아의 가장 치명적이고 숨겨진 아킬레스건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천재적인 AI 기업 딥시크나 글로벌 빅테크들이 어떤 미친 짓을 벌였는지 아세요? 일부러 AI 답변의 정확도를 살짝 떨어뜨려버리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더 똑똑하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자기 고객한테 조금 멍청하고 부정확한 대답을 주면서까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오직 비용 절감 하나 때문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지금 엔비디아의 악랄한 독점과 폭리에서 하루빨리 도망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무겁고 펄펄 끓는 엔비디아 GPU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가볍고 저렴한 자체, 추론칩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서 매일 떠드는 그 더럽게 비싼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 이 저렴한 추론칩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가격 단가도 안 맞고 전력도 너무 먹어서 달아줄 수가 없어요. HBM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처럼 영원불멸의 황금 거위가 절대 아닙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중국은 밑바닥부터 쫓아오지 엔비디아 HBM 패권은 시한폭탄 같지.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미친 듯이 뒤섞이고 있는데 도대체 월가는 왜 120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시장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든 걸까요? 그 해답은 HBM이 아니라 창고에서 썩어가던 악성 재고가 하룻밤 사이에 눈부신 황금으로 변해버린 기적의 꼼수, 바로 KV 캐시에 숨어 있습니다. 아까 AI가 학습의 시대에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갔다고 했죠. 사람들이 AI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뼈를 빼먹을 듯이 부려먹기 시작하면서 빅테크들의 서버실에 완전히 새로운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KV 캐시라는 놈이에요.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하고 카페에서 1시간 동안 신나게 떠들었어요. 그러다 화장실에 잠깐 다녀와서 다시 대화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방금 전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대화가 안 끊깁니다. AI도 똑같습니다. 이 대화의 맥락, 문맥을 AI가 순간순간 까먹지 않고 임시로 기억해야만 엉뚱한 소리, 헛소리를 안 합니다. 이 임시 기억상실증을 막아주는 메모리 공간을 반도체 용어로 KV 캐시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엔비디아나 구글도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GPU 옆에 엄청 비싸고 성능 좋은 HBM 빵빵하게 붙여놨잖아. 챗 GPT 대화 내용 잠깐 기억하는 건데 거기서 한 40GB 정도만 떼었으면 충분하고도 남겠지. 이렇게 콧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웬걸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챗 GPT에 접속해서 미친 듯이 복잡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책 한 권 분량의 PDF를 통째로 던져주고 요약하라고 시키고 수만 줄의 코드를 틱 던져주고 분석하라고 시키니까 AI가 기억해야 할 임시 데이터의 양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수치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원래 80GB면 떡을 칠 줄 알았던 이 KB 캐시 요구량이 128GB, 256GB를 넘어서 최신 모델에서는 1TB, 즉 1000GB까지 무려 10배 이상 폭증해버렸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칩에 붙어있는 HBM 용량은 기껏해야 288GB가 한계입니다. 대화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데 머리통의 용량이 물리적으로 꽉 차버린 거예요. 채팅창 대화 몇 줄 더 기억하자고 그 수천만 원짜리 HBM을 팍팍 사서 끼워 넣으면 구글, 아마존은 한 달도 못 가서 파산 선고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수십 배 더 커지는 미친 짓이거든요. 여기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천재적이고 얄미운 꼼수가 등장합니다. 잠깐만, 고객들이랑 대화 내용 잠깐 저장했다가 지우는 용도인데 굳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빠른 HBM을 써야 해? 그냥 데이터 처리 속도는 HBM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은 10분의 1밖에 안 하는 일반 D램을 메인보드에 무식하게 왕창 갖다 붙이자. 이게 바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반도체 시장을 뒤흔든 기적의 연금술입니다. 이 미친 꼼수가 누구의 운명을 바꿔놨을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초반에 삼성전자가 HBM 기술 늦어져서 하이닉스한테 시장 다 뺏기고 만년 2등이라고 온 세상의 조롱을 다 받았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평택 창고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안 팔려서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던 DDR4, DDR로 같은 일반 D램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야, 삼성전자, 너희 창고에 굴러다니는 그 일반 D램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있는 대로 싹 다 포장해서 트럭으로 실어와 순식간에 벌어진 싹쓸이 사태입니다. 시장에 물건이 싹 마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습니다. 골칫덩어리 악성 재고가 하룻밤 사이에 눈부신 황금 덩어리로 변해서 팔려나간 거예요. 이래서 2024년에 60조 원 남짓할 거라던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불과 2년 만에 300조 원으로 5배나 수직 상승하는 미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 그 똑똑하고 교활한 놈들이 120조 원을 들고 쳐들어온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는 HBM이 세상을 바꾼다고 떠들지만 이 판의 뒷골목에서는 KV캐시라는 거대한 노다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무식하게 돈을 때려 밟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심장이 쿵쾅거리실 겁니다. 악성 재고가 황금이 되고 300조 원의 이익이 찍히는 이 어마어마한 판. 그럼 당장 내일 아침장 열리자마자 전 재산 빼서 반도체에 몰빵해야 할까요? 잠깐만요. 흥분 가라앉히고 제 눈 똑바로 보세요. 과거의 반도체는 풍년이면 똥값 되고 흉년이면 부르는 게 값인 지독한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양반들이 반도체 주식을 평가할 때 철저하게 PBR, 즉 장부가치라는 잣대를 들이댔어요. PBR 2배 넘어가면 무조건 비싼 거다. 당장 팔아라. 이게 지난 20년간 절대 깨지지 않던 국룰이었습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건 옛날에 우리가 퍼먹던 그 평범한 쌀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명운을 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들 생존을 걸고 1년에 700억 달러씩 허공에 쏟아붓는 미친 군비 경쟁의 한복판이에요. 전쟁터에서 총알 아끼는 군대 보셨습니까? 지금 AI 반도체가 바로 그 총알입니다.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80%라는 숫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구리 사고 웨이퍼 사서 기계 돌리는 공장 회사가 100원어치 팔아서 80원을 남겨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조업의 숫자가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소프트웨어 파는 IT 괴물들한테서나 나오는 마진율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변화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단순한 쇳덩어리 공장이 아니라 제조업의 탈을 쓴 소프트웨어급 고부가 가치 기업으로 환골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쇳덩어리 가치만 따지는 PBR 잣대를 들이대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시장을 이해 못합니다. 이제 진짜 버는 능력, 즉 PER을 보셔야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놀라지 마세요. SK하이닉스 올해 예상 PER이 고작 4배에서 5배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PER도 6배 남짓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올해 100만원 투자해서 80만원을 벌어오는 회사의 PER이 고작 4.5배라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PER 30배, 40배를 우습게 넘나드는데 말이죠. 이건 한마디로 시장이 아직도 내년이면 AI 거품 꺼지고 반도체에 꼬꾸라질 거라는 지독한 공포증에 갇혀서 스스로 밸류에이션 족쇄를 채워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의심하고 주저할 때가 주식판에서는 항상 가장 싼 구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안 팔리지, 백색 가전은 짐덩어리지, 무거워서 못 가. 깔끔하게 반도체만 100% 파는 순수 혈통 하이닉스가 짱이지. 진짜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장에 딱 30%만 동의해요. 반도체 올인이라는 장점은 독점적인 기술 경쟁력이 짱짱하게 유지될 때만 프리미엄을 받는 거거든요. 만약 삼성이 HBM 기술 바짝 추격해서 하이닉스 독점이 흔들리는 순간 그 순수 혈통은 순식간에 치명적인 단일 품목 리스크로 돌변합니다. 반대로 맨날 동네북처럼 욕먹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냉정하게 까볼게요.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은 파운드리 가치를 고작 30조 원 수준으로 처참하게 후려쳐놨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서고 TSMC 발끝이라도 따라간다면 파운드리 사업부 가치만 최소 100조 원 이상으로 단숨에 재평가됩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터졌을 때 먹을 수 있는 업사이드는 하늘이 뚫려 있어요. 결국 단기적인 주가 탄력과 확실한 마진을 원한다면 하이닉스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고요. 남들이 조롱할 때 묵직한 파운드리 대박을 노린다면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 앵커로 깔고 가는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소부장 주식들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뉴스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평택에 거대한 팹을 짓는다, 이런 기사 빵빵 터지면 소부장 주가들 아주 미친 듯이 널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개미들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뼈 아프게 물리십니다. 이른바 소부장 개미 무덤이라고 부르죠. 반도체 장비라는 게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뒤에나 재무제표 숫자에 잡힙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대박 났다는 기대감 하나로 저만치 우주 끝까지 도망가 있어요. 그러다 막상 몇 달 뒤에 진짜 분기 실적 뚜껑을 까보면 기대보다 별로여서
실망 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도대체 소부장 어디에 돈을 묻어야 하느냐? 무조건 후공정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첨단 패키징 기술이에요. 전공정 시장이 1년에 기껏해야 2~3% 빌빌대며 클 때 후공정과 반도체 테스트 분야는 6~8%씩 무섭게 덩치를 키우고 있어요. 소부장 종목 고르실 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기업이 만드는 장비나 소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특정 핵심 공정에 독점적으로 납품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개나 소나 단가 후려쳐서 납품할 수 있는 뻔한 범용 제품인가? 오직 이거 하나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정치와 거시경제 변수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테크 기업 CEO들 정치적 스탠스 엮여서 넷플릭스 주가 하루아침에 폭락하고 난리 났던 거 기억하시죠? 게다가 원달러 환율과 미국의 금리 향방도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챙겨보셔야 합니다. 환율이 400원 근처에서 놀면 달러 받고 반도체 수출하는 삼성과 하이닉스한테는 장부상 이익이 뻥튀기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완전 땡큐입니다. 반대로 연준이 금리나 기대감이 박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기업들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주가가 고꾸라집니다. 이런 거대한 매크로의 파도를 안 보고 내 종목 차트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방파제에 앉아서 낚싯대 들이우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럴 땐 정말 깔끔하게 ETF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 미국 ETF나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묶인 반도체 ETF를 포트폴리오 한편에 묵직하게 깔아두는 것도 정말 마음 편한 투자 전략 중 하나죠. 선생님들, 진짜 실전에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그 타이밍 잡는 게 제일 막막하시죠? 제가 2026년 1년 동안 달력에 빨간 펜 빡빡 그어놓고 무조건 챙겨봐야 할 핵심 투자 캘린더 딱 정리해드릴게요. 진짜 여러분의 계좌 운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달은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바로 빅테크들의 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여러분이 밤을 새워서라도 리포트에서 찾아야 할 단어는 딱 하나. 바로 자본 지출, 캐펙스입니다. 딱 3가지 빨간불이 켜지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련 없이 비중 축소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첫째, 글로벌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할 때. 둘째, 반도체 재고가 다시 슬금슬금 늘어나면서 창고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할 때. 셋째, 중국이나 후발주자들이 보조금 무기로 메모리 단가를 뚝뚝 부러뜨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3가지 악재 신호 중 2개 이상이 한꺼번에 겹치기 전까지는 자잘한 주가 흔들림에 쫄지 말고 엉덩이 무겁게 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타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완벽하고 명쾌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월가의 넥타이 부대 형님들은 지금 그 흔해 빠진 반도체 공장 쇳덩어리 따위에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1세기 세상의 지배자가 되려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들 회사의 명운과 생존을 걸고 피 터지게 투자하고 있는 그 거대한 AI 인프라의 독점 통행권을 싹쓸이 입도 선매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 눈에는 이제 겨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패러다임 혁명의 1회초가 막 끝났을 뿐입니다. 악성 재고였던 일반 디램이 KV 캐시라는 기적을 만나 300조 원의 연금술을 만들어냈고 만년 적자 파운드리가 100조 원의 잭팟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판에 숨겨진 이면을 읽어낸 사람만이 2026년 이후 펼쳐질 이 폭발적인 부의 이동에서 살아남아 달콤한 과실을 온전히 자기 계좌로 가져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진짜 뇌에 쥐가 날 정도로 길고 묵직한 이야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결 성투하십시오.